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핵심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 현재 10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약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됐었는데, 이런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체코 정부가 원전 계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법원 쪽으로 프랑스 EDF가 이거 한수원에게 원전 넘겨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유럽연합 쪽에서 좀 뭉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체코 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었고,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서 지금 해당 부분이 좀 중단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슈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런 이후에 체코 정부에서 최종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법원에서 가처분은 취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질 없이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최종 승인은 이미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이제 체코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원전 관련된 EDF와 한수원의 법적 다툼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이 다툼에서 원전 단가라고 하던가 기술력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체코에게 한수원이 제공을 하는 그런 원전의 저렴한 가격이 덤핑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해주는 게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세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는 굉장한 홍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전 세계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주요국이 원전을 대규모 확대를 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제 유럽의 1위 원전 기업 EDF 쪽과 한수원 간의 이런 원전 다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금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이벤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EDF 원전 사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네 지금 이런 거 신규 사업을 벌릴 때가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0년씩 막 연기가 되고 있고 공기 지연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수십조 원을 날려버리게 되는데, 사실 지금 EDF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랑스 대장 원전 기업이었었던 지금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죠. 이건 이제 국영 기업이에요. EDF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원전 사업이 만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했을 때 프랑스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지금 몇몇 영국 원전 같은 경우도 공기가 한 5년 정도 지연이 되게 되면서 수십조 원의 추가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 비용 같은 경우도 따블이 되고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다른 원전 사업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너네들 그런 역량 없다. 이거 프랑스 작살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유럽 원전 시장이 한수원에게 더 열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겠고요. 체코 원전에서 수개월 지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단박에 올라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막힐 수가 있겠지만, 이 불확실성에서 저점 메리트가 나타나고 있는 원전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한수원과 원전 최종 계약을
승인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절차 같은 경우는 더 나올 것이 없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계약이 진행이 되게 된 거고 가처분 결정 취소 이후에 즉시 원전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될 겁니다. 2027년부터 아마 이 체코 원전 쪽에서 국내 원전 업계 실적 기여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2029년부터 해서 35년까지 한 6년 정도 해가지고 체코 원전을 완공하고 상업 운용 계획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체코 정부가 법원에 신속 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을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체코 쪽으로 제조업 기업들이 이제 모이면서 우리나라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체코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하긴 교두보로서 이제 체코 쪽과 적극적인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유치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원전 값싼 이 전력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법원 쪽에다가 신속 결정을 요청을 했다. 지금 이 원전이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체코 정부의 체코 국가적인 그런 도약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국가적 피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겠죠. 총 100조 규모의 체코 원전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전 프로젝트 26조 추가 수주 유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더블로서 50조 이상 그러면서 10년, 20년 동안의 연료봉이라고 하던가 기타 이제 정비 그러면서 이런 수요들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후 관리까지 추가적으로 50조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코 쪽에서만 100조 규모의 지금 이제 이런 부가 가치들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이미 지금 체코 현지에서는 현장 지질 조사와 서류 작성 등 필요 절차는 시작됐다.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프랑스 EDF에다가 소송을 당했냐? 프랑스 EDF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EDF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그런 뭐 인건비에다가 건설 비용에다가 아니면 지금 프랑스 EDF 쪽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적시의 완공 같은 경우도 어렵죠. 지금 그러면서 이거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한수원이 이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쪽의 원전 기업들처럼 불법 보조금을 정부에게 지급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같은 경우는 현재 체코 원전과 똑같은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두 개 건설. 총 사업비가 11조 7천억밖에 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지금 현재 체코 그런 이제 유럽 진출에 따른 그런 이제 인상 비용들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한 2배 이상, 3배 가까운 그런 이제 사업비가 점프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적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얼토당토도 안 하고 한수원 입장에서도 이 보조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분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수원의 원전 기술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 불법 보조금 없이도 유럽에서 26조, 30조 정도로 원전을 2개나 건설을 할 수가 있다고 메가와트 시당 이거를 전력 비용을 10만 원대로 낮출 수가 있다고 엄청난 지금 혜택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국내 원전의 경제력이 전 세계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효과. 특히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 세계 주요국들이 뭐 빠짐없이 원전을 대거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이 소송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EDF 쪽 같은 경우 최근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감사원 쪽의 지적을 받고 있겠고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지연이 되는 거를 단속 좀 해라. 너네 공기가 무슨 10년씩 밀리냐. 지금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을 하는데 원래 당초 260억 파운드 정도가 예상이 되었었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정도가
수주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EDF는 이 공사만으로 20조를 손해를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이 힌클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20조 손해에다가 건설 비용까지 465파운드 한 80조 정도로 급증을 했어요. 원전 2기 건설에 80조를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원전 건설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저렴한 전력 비용을 전부 다 깎아먹는 엄청난 지금 실패죠, 실패. 지금 이제 프라망빌, 프랑스 쪽 현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라망빌 원전이나 뭐 핀란드 쪽의 올킬로오토 3 원전 이런 것 같은 경우 뭐 14년, 10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사실 EDF는 여기서 원전 사업을 더 벌렸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공기가 지연이 되게 되면서 건설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체코 같은 아직 이제 국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내지는 이제 뭐 동남아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원전이 지연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건설이 계속적으로 밀리는 EDF는 계속적으로 유럽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EDF는 10년이 넘는 공사 지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공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뭐 영국 그런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가 한 7,000번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건설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뭐 이제 탈원전 아니면 원전 환경 규제,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철근이라고 하던가 콘크리트 사용량이 한 30-40%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게 되면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원전을 꾸준하게 건설을 하고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원전의 생태계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망하지는 않았죠.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 환경, 그리고 현지화 조건,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안정성 조건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업 환경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국내 지금 이제 원전 12조 이것보다 이제 뭐 2.5배 정도 높은 26조의 지금 체코 원전을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완공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최초 해외 원전 프로젝트였었던 UAE 쪽의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비 좀 인상이 있었습니다. 한 2조 가까이 금액이 인상이 되었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수원 쪽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된 가격이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유럽의 적극적인 그런 지금 이제 수주 경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체코 원전 같은 경우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굉장히 또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한수원 쪽이나 뭐 건설 업계 쪽에서 이제 이런 뭐 원전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그 능력 한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치에 이제 넘어서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수주 경쟁이 붙게 되면서 굉장히 단가가 괜찮아질 거예요. 체코 법원의 법적 절차 같은 경우는 최대 수개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악재예요. 빠르게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증권가 쪽에서는 불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불확실성이 나타난 현재 지점에서 하락을 한 저점에서 매수 기회로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수원은 일단은 대형 원전 해외 수주를 성공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다가 한 기당 9억 달러, 1조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주 금액의 10%가 좀 안 되는 금액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 체코 원전 같은 경우 웨스팅하우스에게 로열티를 지급을 해요.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체코 원전의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체코 원전 이 부분이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엔진
엔지니어링 기술력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이제 원전 몇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체코 원전은 유럽 원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겠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로열티에 대한 그런 자유로운 부분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에 상용화는 한수원 쪽에서 빠르게 앞당겨야 되겠죠. SMR 기술력 세계 선두권이고요. 주기기 그리고 기자재 부분 쪽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세계 선두권 원전 주기기, 원자로 같은 이런 주기기를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원전이라고 하는 다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주요 업종이다라고 하더라도 중공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그런 밸류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전 사업에서 영업이익률 20%를 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죠. 10% 20%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호황기 때 영업이익률 20-30%대까지도 가능하게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체코 원전을 필두로 한수원의 원전 수주 단가의 우상향을 기대합니다. 체코 원전으로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많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 부분을 토대로서 더 많은 해외 원전 수주를 통해서 이 이후부터는 202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갈수록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기업들이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겁니다. 연간 뭐 50%, 100% 성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원전주가 이제 성장주로서 주도 업종의 등극이 될 것으로 임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2파워입니다. 스마트 전력기기 제조를 하고 있겠고요. 핵심 기술로 감시 진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원전 특히나 SMR 기술력에 있어서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이런 진단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전력산업 기술 기준 인증 취득을 하게 되면서 최근 원전 매출 급증 추세입니다. 올해 신한울 3, 4호기 고압 차단 기반 납품에 성공을 했죠. 430억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장 이후 최저점인 상황에서 바닥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50억에 육박할 정도로 사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미션 크리티컬 검증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미션 크리티컬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원전이라고 하던가 방산이라고 하던가 조그만 실수에 따라 가지고 인명피해라는 심각한 그런 피해들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검증을 착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고요. 최근 원전 실적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참여하게 되었고요.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 같은 경우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세계 1위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해당 이제 크리티컬 검증 시스템 납품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주가 상장 이후 최저가 수준입니다. 올해 외국인 50억가량 대규모 순매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급등 타이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당일 급등 종목이나 상한가 기대 종목들 제공해 드리는 게 좀 어렵죠.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100% 무료로 단타방을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만 찍어 드렸었던 4x4 찍어 드려서 당일 하루 만에
준상한가 20% 이상 급등. 같은 날에 이제 또 평화홀딩스 이런 종목 찍어 드려가지고 하루 만에 상한가 급등 나타나 주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최상단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텔레그램 해외 메신저 통해 가지고 개설해 놓은 방이고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 무료 설치, 무료 입장 다 가능하시게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도움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